물질 중독 장애 환자의 바이오마커 음성 분석을 발표하게 된 조성진입니다. 물질 중독 장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약물 중독 장애에 집중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물 중독 장애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심지어는 전 세계 인구 13명 중 1명이 약물을 경험할 정도입니다.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며 약물 중독 장애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보건을 크게 훼손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Computer Supported Corporate Work and Social Computing 학회에 2023년 게재된 컴패니언 논문에서는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약물 중독 정보 중 최대 25%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약물치료센터 특정 개인들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하여 마약 중독 관련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며 저희는 이것에 집중하여 진짜 약물 중독 장애 환자와 일반인 또는 약물 중독을 연기하는 사람의 음성 지표로 구별해낼 수 있다면 정보의 신뢰성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음성 특징을 통한 약물 유형을 신뢰성 있게 식별할 수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 음성 특징을 바탕으로 일반인과 약물 중독 중에 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가장 두드러지는 음성 특징과 패턴은 무엇일지입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는 자동화된 약물 중독 장애 진단, 심각도 판별,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정보 신뢰도 판단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데이터 수집은 미국 마약 단속국의 워드 딕셔너리를 바탕으로 약물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영상을 선정하고 이러한 영상을 많이 포함한 상위 채널을 선정 및 채널의 영상을 선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때 대상과 구별되는 일반인 음성을 생성하기 위해 유튜브 자막 또한 수집하여 TTS 음성, 텍스트 투 스피치 음성을 생성하였고 성별, 나이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종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화자의 문장과 발화가 시작 그리고 끝난 지점을 추출함으로써 특정한 발화에 대한 음성 지표를 음성 파일로부터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약물 중독 장애 환자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영상을 수집하여 음성 지표를 통해 실제 환자와 연기자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탐색했습니다. 추출된 음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Continuous, Qualitative, Spectrum Feature를 포함하고 각각 다양한 음성 분야에서 활용되는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약물 종류에 따른 분석에는 진정제 사용자의 음성보다 자극제 사용자의 음성이 더 불규칙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왼쪽 그래프가 이제 진정제 사용자, 오른쪽 그래프가 자극제 사용자인데 좀 더 강도와 주기에 있어서 불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기자와 약물 중독 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모두 일반인보다 좀 더 빠른 속도의 발화를 보이나 실제 약물 사용자의 발화가 더 불규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대표적인 마약 중독자 음성의 그래프입니다. 양쪽 모두 빠른 주기를 보이나 빈 공간 등 좀 더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퀄리티티브 피처, 질적 특징에 대한 PC의 시각화 분석입니다. TTS 음성과 일반인 음성이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약물 중독 장애 환자와 연기자의 음성은 각각 파란색과 검정색 점으로 나타납니다. TTS 음성과 일반인 음성은 한 곳에 뭉쳐 약물 중독 장애 환자와 구별되었지만 그림에 보이는 대로 연기자와 실제 중독자는 구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그멜 스펙트로그램과 MFCC에 대한 시각화 분석에서는 좀 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약물 중독 장애를 판별하는데 멜 스펙트로그램과 MFCC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MFCC와 멜 스펙트로그램이 음성 생성 그리고 딥러닝 모델에서의 음성 판별 등에 활용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음성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연구는 다음과 다음의 한계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유튜브의 정책 및 인공지능 윤리로 인해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별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영어로 된 인터뷰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했지만
한국어로는 관련 데이터 수집도 분석도 어려워 언어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저희는 음성 지표를 분석하였지만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 사용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약물 중독 장애 환자를 구별하는 데는 음성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동작 제스처 등 멀티모달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